구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장애를 이해하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하는 팟캐스트 유튜브 당장 만나의 진행자 신홍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뭐야? 뭐 하는 사람이세요? 아니, 네. 제가 네. 오늘 대본을 읽으면서 네. 몇 년 전 연극 무대에 섰던 또 그런 감성이 젖어오면서 이 가을날 한번 무리수를 던져보게 됐네요. 저 근데 현학 씨 제가 좀 리스펙하게 됐어요. 제가 이거 조금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대본에 썼는데 살려주시네 이거를. 네, 이거 진짜 대단한 정말 연예인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현학 씨. 아마 뭐 눈치 빠른 분들은 예상을 하셨겠지만 당장 만나는 항상 오프닝에서 대놓고 오늘의 주제를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있죠. 자, 오늘의 주제 장애인과 연극입니다. 그렇죠, 현학 씨? 연극. 저희는 매일 연극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아니요, 저는 진솔한 편인데 많이 그렇게 사람들 속이시면서 계신가 봐요. 저는 홍윤 씨의 평소 이미지가 참 연극 배우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 발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잠깐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오늘은 연극 이야기, 특히나 그렇습니다. 장애와 연극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게 연극 무대에 장애인이 서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 당사자들의 연극 관람 과정까지 또 현학 씨와 제가 지금 얘기해준 것처럼 반연극인으로서 희극인으로서 살아왔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 특별한 손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장 만나와 만나주신 14번째 손님, 스튜디오 뮤지컬의 고은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대표님, 당장 만나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뮤지컬의 대표이자 막노동을 맡고 있는 고은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를 당장 만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스튜디오 뮤지컬의 대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스튜디오 뮤지컬은 어떤 회사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딱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연과 교육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교육은 당연히 예술 교육이겠죠. 하고 있는데 공연은 좀 장애인분들과 관련된 공연을 하고 있어요. 베리어 프리 공연이라 그래서 이제 장애인 관객분들을 위해서 좀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그런 공연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식 개선의 교육적인 내용을 공연으로 풀어낸 그런 공연하고 있고, 교육은 뭐 이제 연극을 만드는 거 장애인분들과도 하고 뭐 비장애인분들과도 하고요. 예술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저희도 돈도 벌어야 되니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의 공연 관람이라는 게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뭐 별거 있겠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당사자인 제가 느끼기엔 너무 장애인과 연극이 멀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화면 해설이나 자막 스크립트는 고사하고 이게 휠체어 관람석도 확보를 안 한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허다하게 좀 봐와서 그런데 좀 이렇게 한국의 장애인 공연 관람 환경 실태가 좀 어떤 편일까요, 대표님? 제가 뭐 정부 관계자는 아니지만 네네네. 문화부에 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진짜 말씀대로 휠체어석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쵸. 국공립 극장인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다음에 어떤 지체장애인 분들을 위한 그런 배려를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아요. 공연장은 특히 영화에 비해서도 더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어서 어떤 국공립 극장은 심지어 휠체어석도 없어요. 맞아.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아직 우리나라가 좀 문화 관련돼서는 접근성이 정말 많이 떨어지구나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또 우리 이현학 씨, 대학로 사시는 이현학 씨 각성하셔야 되는 게 대학로에 있는 많은 소극장에도 휠체어나 이렇게 제가 각성해야 되나요? 근데? 하셔야 돼요. 동네 주민으로서 가서 이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극장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니까요. 이게 정말 휠체어 절대 못 들어가고 지금 시청각장애인들 관람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겪어본 적이 있는데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을 빌린 적이 있어요. 그때 장애인분들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공연이었어요. 근데 초창기여서 저도 실수를 한 거예요. 딱 빌렸는데 거기가 지하 2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근데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오신 거예요. 지체장애인분. 근데 전동 휠체어 진짜 무겁잖아요. 100몇 킬로 나가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장정 4명이 들고 내려갔고 그때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그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공연장을 빌릴 수 있느냐 그런 혼도 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랬던. 베리어프리 연극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저도 들어본 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베리어프리 연극이 좀 시작된 시점이라던가 그런 베리어프리 연극에 대한 간단한 개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베리어 프리라는 말을 쓰면서 이렇게 연극을 한 거는 한 10년 정도? 10년. 네, 진짜 10년이 못 짧다. 될 거예요. 그런데 10년도 못 돼요. 이 단어를 쓴 건. 근데 물론 장애인 관객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한 건 훨씬 전부터 있었겠죠. 근데 장애인 관객분들을 위해서 어떤 뭐 수어 통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장면 해설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시도들을 조금씩 하긴 했지만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고 뭔가 이벤트성이 강했어요. 맞아요. 아직도 그래요, 사실. 예. 근데 베리어프리 연극이라는 단어를 쓴 건 이제 우리나라에도 베리어프리 영화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연극계도 우리도 저런 거 해보자 하면서 생겼죠. 그 처음 베리어프리 연극을 쓴 게 저희고요. 저희 스튜디오 오케이. 뮤지컬에서 그래서 10년 정도. 그렇습니다. 네. 그랬구나. 네. 자, 여러분 그럼 본격적으로 베리어프리 공연은 무엇이 다른지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선 시각장애인의 연극 관람의 핵심이 제가 AD라고 들었는데 이 AD는 어떤 개념인가요, 대표님? AD가 무엇일까요? 자, 영어 시간. 자, 무슨 뜻일까? 뭐의 약자일까요? 선생님 저요. 오디오 디스크립션. 너무 네네. 예습을 많이 해오셨다. 네네. 좋지가 않은가요? 아니요. 저 영어가 여기서 진행자라면 한번 재밌게 살려줬어야 되는데. 저는 진행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빛나고 싶어요. 일단 좀 먼저. 아쉽네요. 너무 네네네. 정답이네요. 네. 네. 오디오 디스크립션 이거를 직역하면 네. 자, 해석해봐요. 제가 자. 오디오 디스크립션 무슨 여기서 뜻일까? 몰라야 재밌어요. 네, 뭔가요, 선생님? 이거? 너무 어색하다. 제가 약간 네. 이런 거 헤르미온느 스타일인데 제가 이런 거 약간 뭔가요, 선생님? 헤르미온느. 네. 네, 음성 해설. 네네. 이제 직역하면 네.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어떤 해설을 해주는 공연이다 그러면 영미권,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은요 공연장 앞에 오늘은 AD 서비스를 맞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AD 써 있는 거예요. 맞아. 우리나라엔 그렇지는 않죠. 이런 그쵸. 마크를 쓰고 있지도 않고. 브로드웨이나 이런 데 가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은 음성 해설 우리 현학 씨는 음성 해설 서비스 공연장에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연극은 한 번도 없어요. 그쵸. 네. 그렇구나. 이게 연극의 음성 해설이 무슨 얘기일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TV 화면 해설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비슷하겠죠. 그렇죠. 네. 그 조금 디테일하게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현장성이 있어야 되고 약속된 대로 움직이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녹음해서 진행할 수는 없고 현장에서 배우들과 호흡을 맞춰야 돼요. AD를 하시는 분이 라이브로. 해설자가 출연자나 똑같아요. 또 하나의 배우인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생각해요. AD 하시는 분도 감정을 다 넣고 해서 그럼요. 해설을 하는. 호흡이 그러면 엉키면 안 되거든요. 제가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그 한 번도 해설을 해주는 연극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연극이라는 건 사실 무대 장치들이나 배우들의 어떤 연기는 물론이거니와 뭐 효과음들 다 맞물려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을 화면 해설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어떤 약간 실예로 조금만 어떤 묘사를 해주실 잠깐 수 이거 있으세요? 대본에 없는 얘기가 너무 지금 무례하게 나 지금 이거 이거 당황되지만 집에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거 전문가시니까. 당황함을 감추며 예를 들면 네. 지금 이 방송도 영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시각장애인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 네. 네. 방송이라고 쳤을 때 네네네. 그러니까 공연을 물어보셨지만 네네. 먼저 방송을 예를 들면 지금 시각장애인분들이 말씀을 하지 않고 있는 신홍윤 지금 진행자가 코를 파고 있는 걸 모른다. 그럴 그런 때- 거를 그럴 때 해설자가 신홍윤 MC가 코를 파고 있다. 그렇게 네. 잠깐만 저희 팟캐스트로만 듣는 분들이 이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저 전혀 지금 펜 잡고 있습니다. 저 전혀 지금 펜으로 코를 팠을지도 몰라요. 저 절대 그런 거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네, 연극 같으면 이제 이렇게 지금 영희가 등장하고 있다. 오른쪽으로 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 없이 뭔가 진행되고 있을 때 표정까지도 알려줄 수 그렇게 있겠죠. 시각 정보로만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청각 정보로 전환해서 전환해서 근데 드리는. 섹시 설명도 하고. 이 와중에 딕션이 되게 고급지시네요. 네. 정말. 네.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대표님 KBS 아나운서 출신이세요. 무려 저 뉴스 진행해 주셨던 뒤에 얘기해요. 자, 네. 좋습니다. 대표님 그럼 청각장애 맞춤형 공연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네. 연극 공연에서는 아무래도
자막 효과를 우리가 영화와는 다르게 네. 뭔가 자막을 본다는 게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자막 효과 같은 거 연극 공연장에서는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자막 먼저 말씀드리면 연극에서는 현장에서 그 들으면서 치면 안 돼요. 왜냐면 영화와 다르게 공연은 특히 오감으로 즐기는 예술이라 그래서 현장에서 내용도 따라가야 되지, 음악도 즐겨야 되지, 이 공연 세트 디자인 미술적인 그런 즐거움도 있지. 이러니까 바빠요. 이미 바쁜데 자막이 뒤늦게 따라오면 동시적으로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자막이 미리 다 준비돼 있어야 되고, 네, 준비돼 있는 게 약속된 그 시점에 탁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조명을 식으로. 이렇게 메모리 해가지고 공연장에서 메모리 번호만 딱딱 누르면 공연장에 그 조명이 딱 켜지는 것처럼 이 자막 화면도 그 크기도 글자 크기도 정해져 있고요. 모니터 크기도 적정한 사이즈가 있어요. 모니터를 따로 띄워놓는 옆에 네, 무대 옆에. 예, 근데 어디에 띄워놓을 것인지, 어떤 크기의 모니터를 쓸 건지, 글자 크기는 줄바꿈은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거슬리지 않게 자막이 나와야 되고 동시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약속된 타이밍에 탁탁탁탁 나와야 돼서 말미에 배우들 연습할 때 그 자막 오퍼레이터가 같이 연습을 많이 해요. 그렇게 그런 식이구나. 그러면은 청각 장애인들이 연극을 네. 관람할 때 네. 이런 자막뿐만 아니라 사실 음악이나 뭐 효과음들이 맡고 있는 역할이 되게 크잖아요, 연극 내에서. 네, 네. 그럼 만약에 청각 장애인이 관람을 하러 왔을 때 이런 음향 효과들 또는 음악들을 느끼는 다른 방법도 혹시 하긴 맞아. 있나요? 뮤지컬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냥 그 노래 가사를 자막으로만 느낀다는 건 약간 이게 뮤지컬이랑 자막으로 뭐 또 다를 것 웅장한 같아. 음악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감흥이 없으니까. 맞아. 맞아. 네. 그래서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어 통역이랑 자막이라고 해요. 청각장애인 분들이. 그것만 제대로 잘 나와도 우리 잘 감상할 수 있다. 더 많이 해주면 좋지만 그것만 제대로 충실하게 이루어져도 우리는 좋은데라는 말씀 첫 번째로 하셔서 자막 같은 경우는 자막의 그 음향 효과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지금 올빼미 소리가 2번 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자막으로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수어 통역이 춤추는 통역사라 그래서 그 노래 가사를 통역할 때는 그 음악의 정서를 담아서 배우 같아요. 연기하면서 그렇게 수어 통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실험했던 게 영상 디자인 있죠. 그 뒤에 영상 디자인을 뮤직비디오 나올 때 그런 영상 느낌적 그래픽을 만드는데, 음악이 나올 때 되게 따뜻한 음악이야. 그럼 따뜻한 디자인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요. 시각으로 그걸 느낄 수 있고. 네. 아까 팔찌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저희 사전 녹화할 때, 사전 미팅할 때. 네네. 제가 놓친 부분을. 네네. 진동 팔찌 실험도 해본 적이 있어요. 네네. 이걸 개발하신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인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진동 팔찌를 이렇게 손목에 채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가 나올 때 멜로디는 느끼지 못하시더라도 전혀 들리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 비트감을 느끼시라고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팟캐스트니까 솔직해야 되니까 네네. 말씀드리면, 이게 실험을 한 결과 청각장애인 분들이 수어와 자막으로도 괜찮다. 진동 팔찌가 박자가 잘 안 맞더라고요. 아직은 기술이 따라오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그거 참고로 저희가 만든 기술은 아니고 이제 네. 조인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공연이니까 그 기술을 맡고 계셨던 분들도 연습할 때 참여하셔서 정확하게 음악에 맞게 비트가 나오게 했어야 되는 거죠. 오퍼레이팅이 그런 딱딱 차이. 맞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제 친구가 이렇게 설명해 준 게 있었는데, 에미넴이 랩을 하는데 수어 통역하시는 분이 래퍼 못지않게 막 모션을 막 이렇게 하면서 했다고. 멋있다. 이게 되게 멋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지금. 근데 연극 무대에서도 감정을 실어서 수어 통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랬을 때 청각장애인 분들이 딱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한다라는 같은 맥락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저도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청각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연극을 볼 수 있을까 생각을 못했었는데, 정말 여기서도 그런 기법이 쓰이는구나라고 새로운 것들을 또 오늘 배우네요. 맞아. 이게 저도 말씀 들으면서 연극이 정말 오감으로 경험하는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청각장애인들 어차피 안 들리니까 뭐 노래나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라고 하는데, 저희도 온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공연장 들어가면 막 진짜 그 꽝꽝 울리는 것들, 그런 게 또 맛이잖아요, 공연장에. 그렇죠. 네, 뮤지컬이 됐든 공연이 됐든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해 오셨던 얘기들 듣고 있는데, 대표님 그 밖에도 시청각 경험들을 보완하는 연극 방식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을 드려볼게요. 대표님 저서에서 읽었던 저서 마임이나 이미지 연극 같은 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임 같은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네. 그런 마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베리어 프리가 아니라 청각장애인 맞춤의 어떤 새로운 미학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청각장애인 맞춤의 연극을 창작하는 방법으로서 소리가 굳이 나오지 않는 연극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오히려 강화시켜서 그런 작품을 만든다면 청각장애인 분들이 굳이 그런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거를 청각장애인 연극 집단들도 많이 있으신데 거기서 조금 더 강화해서 만드신다면 하나의 새로운 장애인 연극의 미학이 탄생하지 될 수 않을까? 있다. 이게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게 뭐 그렇게 시각적 경험들을 조금 뭐랄까 크게 해놓은 공연 같은 게 청각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뭐 비장애인들에게도 되게 좀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 마임 같은 거 재밌잖아요. 현학 씨 마임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마임 아닌가요?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네. 너무 대충 하시는 것 같아서 갑자기 시키시면은 네네. 그렇거든요. 대본 없는 거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아무튼 네. 네, 까이지 마세요. 저희가 이랬네요. 네. 네. 질문 주시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베리어프리 연극을 보지 못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된 지도 얼마 안 됐기도 했고 그런 정보들을 접하지를 많이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이 기회를 빌어서 국내 베리어프리 연극 혹시 요거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괜찮게 진행이 됐다. 우리 사례. 네,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좋죠.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아니면은 이런 시도는 정말 그냥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다 정도? 네. 굉장히 오늘 네. 어려운 질문을 너무 네. 저희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러네요. 네네. 되게 어렵다 방송. 네. 네. 우선 좋은 사례는 저희 같은 이런 민간 집단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어려운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건 뭔가 이거를 어떤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뭔가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뭐 진행한다 이런 게 아니라 즐거워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 분들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하면서 재미있는 하나의 계속 또 저도 어려운 말을 한 새로운 미학을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으로 장애인 연극이라는 게 그냥 어떤 장애 요소를 어떻게 하면은 없애버릴까가 아니라 우리니까 할 수 있는 거 강점을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찾으면 즐겁거든요.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동 팔찌도 채워보고 영상도 맞춤으로 만들어보고 한 것처럼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뭐랄까요, 아쉬운 게 말씀대로 많이 못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고 계속 장기 공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또 뭐 뻔하죠. 수익성 문제라든지 계속 버틸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라가 좀 도와줘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장에서의 요구로 자리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정말 뭐랄까 이 사회 공동체적 필요성으로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그랬습니다. 다음 또 질문 드려보면 베리어프리 연극 현황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이게 영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대형 제작사하고 연결된 작품들은 베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되어서 멀티플렉스 극장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또 뭐 영화는 VOD 서비스로도 화면 해설 버전 등이 좀 많진 않지만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 베리어프리 연극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보편화가 얼마나 진행되어 있다고 좀 보면 보편화 안 돼 있어요. 아예 안 돼 있다. 억지로 가서 찾아보려고 해도 힘들 정도로. 네네. 저희가 공연을 안 하게 되면서 그동안 저희가 많이 서비스 해드렸던 복지관에서 막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저희는 계속 오픈런으로 공연하고 있진 않잖아요. 연중 공연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럼 연락이 많이 오는데 저희는 해드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법 때문이에요. 법. 거? 그러니까 방송이나 영화는 그런 시행령, 그런 강제적인 안 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이런 식의 좀 강제적인 법령이 있어요. 근데 연극까지는 아직 못 왔어요. 공연까지는. 행사나 공연까지는 강제성이 없으니까 굳이 내가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으시죠. 당연히. 지금 공연 쪽에서도 수익성을 당연히 사업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셔야 되니까 이 와중에 내가 왜?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심지어 차이구나. 저희가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몇 작품, 뭐 빨래, 당신만이 뭐 이런 유명한 작품들. 그렇죠. 네네. 대학로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들을 시각장애인 분들도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작품들을 요청에 의해서 베리어 프리 서비스도 해드리고 했는데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네네. 중간에 베리어 프리 서비스를 다 하기로 했다가 우리가 대본을 당신들한테 줘야 된다고요? 우리 저작권인데 우리 작품을 당신들에게 공개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결렬되기도 하고. 아니 그럼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영화 쪽에서는 이제 대본을 해설자한테 다 그쵸. 제공해주고 네. 관련된 업체한테 제공해주고 연습 장면도 다 이렇게 그쵸. 공개하고 함께 제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연극 쪽은 조금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어머나. 조금 문을 닫으세요. 우리 작품 그렇게 공개하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아 진짜요? 그래서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 되게 속상했었어요. 아 그러게요.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느꼈어요. 연극계가 사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모든 그 노동자들 중에서 시간 대비해서 제일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연극 배우라는 걸 봤거든요. 아 진짜? 네. 시간 대비 돈이 가장 근데 낮은. 연극계 전반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도 그런 기조가 있을 수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이런 거를 시행을 하도록 조치를 안 하니까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우리 연극 하나에서 얼마 남는다고 이것까지 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해도 돼요. 이건 정말 뭐 개인 우리가 모든 장애 복지나 장애 정책을 개인한테 넘기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건 정말 보시는 그 정부 관계자분들이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연극 재밌게 보고 싶거든요. 저희 장관님부터 해서 저희 당장 만나 많이 좀 시청해주고 계시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네. 제가 어떻게든 보내드리겠습니다. 장관실에 해서 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외에서는 요 정도를 하고 있어. 이런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해 우리 주실 만한 부분. 브로드웨이 AD 서비스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있으시면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히려 브로드웨이보다 시카고에서 조금 더 나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제가 그렇구나. 시카고를 가보지 못했지만 자료에 의하면 네. 그렇습니다. 시카고 시카고. 피자 좋죠. 네. 시카고- 치즈 피자. 네, 죄송합니다. 말씀 막지 마시고요. 아, 네. 좋은 말씀 해주고 계신데 제가. 네. 시카고가 괜찮다라는 건 네. 어떤 그 편수가 그냥 많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괜찮은 사례가 걸까요? 많다는 거겠죠. 시도도 많고. 시카고에서 장애와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실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구나. 미국은 주마다 왜 법이 또 많이 그쵸.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영국이 또 많이 먼저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AD 서비스 네. 그리고 캡이라고 해서 뭘까요, 홍윤 씨? 저 압니다. 폐쇄 자막 서비스를 말씀하는 거. 되게 어렵게 폐쇄 자막. 잠깐만. 그냥 네, 자막하면 이 되는 친구가 아, 네, 늘 제가- 어렵게 말해요. 제가 그러니까. 배운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 네. 공부 잘하셨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캡은 캡션, 네. 네네네. 네. 아, 자막 서비스를 하면 CAP 딱 써 있고 네. 오늘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음성 해설하면 AD 써 네. 있고 이런 노력들을 영국과 미국에서는 매년 연구를 하고 연구 보고서를 매년 업데이트해요. 그러니까 나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연극만 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쪼개져 있어요. 무용할 때는 해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극에서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술 그 공연 분야도 되게 다양하니까 해설 방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터치 투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터치 투어 이거는 터치 뭘까? 투어 직역하면 뭘까? 이건 현학 씨가 알아야 되는데. 터치 네. 투어는 형이 한번 자, 지적해봐 문제. 이거예요. 뭘까요? 이게 만지는 여행 뭐 이런. 만지는 여행. 맞아요. 이게 맞아요? 되게 직역. 나 지금 너무 놀랐는데 만지는 원래 여행. 한국인은 직역입니다. 아니고. 근데 맞아요. 한국은 이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네. 만지는 여행. 이게 뭐냐면 네. 공연을 보고 전후에 시각장애인분들이 네. 전이나 후에 네. 터치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영미권에서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공연과 관련해서 아무리 장면 해설을 해줘도 공연은 오감으로 즐기는 거잖아요. 그쵸. 저 세트가 뭐였는지 그 중요하게 너무 좋다, 활용된 진짜 그거. 네. 샹들리에 저게 어떤 건지 말로만은 모르겠어. 화려하다는 게 뭐야? 궁금하니까 끝나고 그 샹들리에 만져볼 수 있게. 좀 만약에 고가면 모조품을 따로 만드신 거야.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그런 터치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재밌겠죠? 배우들 분장도 이렇게 사자 이런 거 만져. 너무 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러네. 왜냐면
제가 네. 뭐 친구들이랑 가서 뭐 무대는 어때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만 들지 이걸 만져보는 건 너무 차원이 다른 얘기여서 그렇죠. 제가 그동안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현학 씨도 네. 공연 많이 보러 가긴 하셨었어요? 제가 실제로 가장 재밌게 본 연극과 재미없게 본 연극 두 가지가 있는데 오. 하나는 이게 재밌게 본 연극인지 없게 본 연극인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제가 네. 브로드웨이에서 네. 미녀와 야수를 본 적이 있어요. 오, 좋다. 정말 뉴욕에서 뉴욕 한복판에 오. 거기서 우와. 미녀와 야수 본 적 있죠. 그리고 해화동 작은 소극장에서 정말 인기 없는 연극을 봤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는 미녀와 야수가 최고의 작품이었고 아무도 잘 모르는 무명의 작품 재미없었겠지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미녀와 야수 볼 때는 무대 장치가 뭐 엄청나게 화려하고 막 무대가 통째로 돈대요. 무대가 통째로 네, 뭔데? 무대가 통째로 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무대가 통째로 도는지는 어. 설명이 안 되고 어. 너무 재밌다 보니까 옆에 있는 비장애인 분이 거기에 너무 푹 빠져서 저한테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설명 안 해주고. 아. 되게 재미가 없었던 거죠 저는. 되게 답답하고. 그러네. 네, 너무 재밌는 몰입되는 연극이어서 뮤지컬이어서 오히려 그건 너무 비장애인 분이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재미가 없었고 해화동에서 본 연극은 재미가 없어서 재미는 있었어요. 아, 재미 오케이. 있었는데 네.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주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값도 차이가 많이 날 거고 뭐 인지도 면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저는 화면 해설 베리어 프리가 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에게 퀄리티는 아예 다른 개념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해설자가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네, 정말 그러네요. 많이 느꼈습니다. 어. 그거를. 그게 그러- 저의 경험이에요. 그런 걸 오늘 우리 얘기들은 제도를 통해서 조금 보완해갈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이게 네. 장애인 연극 배우분들도 한국에서 좀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당사자 뭐 이렇게 많이 단체라든지. 계시죠. 장애 그래요? 예술인이 장애 분들이라고 예술단체? 하죠. 예. 음. 극단도 많이 있고요. 아 이거 우리 현학 씨도 활동을 했었잖아요. 저 연극 배우 출신입니다. 우리 현학 씨 무대도 올라서. 네. 아우. 네. 활동이라고 하긴 뭐하고 저는 시각장애인들이 연극을 오롯이 그들끼리 할 수 있을까 나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에 그 대학로에 보면 이음센터라고 장애 문화 예술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있는데 네. 거기에 가장 처음으로 올려진 공연 컨텐츠가 바로 저희가 제작한 연극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바닥에 줄을 다 깔고 그 줄대로만 이동을 하면서 연극을 했었어요. 참 그때 재밌었는데 오. 네,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드네요. 또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근데 연극을 한번 하고 나니까 와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든 작업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연극 볼 때마다 너무 존경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하시는 일들이 더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아이고. 들고 예. 저희 네.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이 현학 씨 연기하는 거 말만 하니까 좀 그러네, 좀 듣고 싶다, 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요? 2부에서 급하게 2부에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까지 고은영 대표님 모시고 진행한 즐거운 연극 이야기 1부에선 베리어 프리 연극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여쭤봤고요. 2부에선 우리들의 연극 이야기, 진짜 우리가 경험했던 얘기들, 그리고 연극과 얽힌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또 지금 우리 현학 씨 연기 코너까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짱재미 예상됩니다. 화면 고정 2부에서 뵙겠습니다.